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은퇴하면 뭘 하며 살지? 아니면 노후에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젊을 때는 막연히 어떻게든 되겠지. 돈 좀 모아두면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무려 40%를 넘습니다.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 수치죠.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막상 은퇴하고 나면 예상치 못한 걸림돌들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늘어나는 의료비, 생각보다 많이 드는 생활비, 그리고 때로는 자녀들의 경제적 어려움까지. 오늘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노후 자산 관리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노후를 든든하게 만드는 3가지 핵심 전략을 확실히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노후 자산 관리, 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가? 요즘 흔히 100세 시대라는 말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세를 넘어섰고 앞으로는 더 길어질 전망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은퇴 후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과연 그 긴 시간을 버틸 수 있는 돈이 충분할까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만난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올해 72세이신 김 선생님은 젊을 때 정말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30년간 회사에 다니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셨죠. 이 집 하나만 있으면 노후는 걱정 없겠다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상황이 달랐어요. 우선 병원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가는 겁니다. 당뇨병 관리비, 혈압약값, 정기검진비. 매달 최소 30만 원은 의료비로 나갔어요. 게다가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식비까지 합치니까 매달 150만 원은 기본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국민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월 80만 원, 매달 70만 원씩 적자였습니다. 결국 아파트를 팔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상황까지 오셨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노후 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느냐가 아닙니다. 바로 매달 얼마나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느냐입니다. 집값이 10억이 넘어도 그 집에서 현금이 나오지 않으면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요. 반대로 매달 200만 원씩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원이 있다면 자산 규모가 작아도 훨씬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니어 자산 관리의 핵심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20대, 30대 때와 똑같은 투자 방식을 고수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고수익을 쫓아가시는 거죠. 하지만 시니어 자산 관리에서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원칙, 원금 보존이 최우선입니다. 금융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100- 나이 주식 비중 공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라면 주식 비중을 40% 정도로, 70세라면 30% 정도로 줄여야 한다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젊을 때는 투자해서 손실이 나도 다시 돈을 벌 시간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한 번 잃은 돈을 다시 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보면 많은 시니어분들이 주식이나 펀드에서 큰 손실을 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10년 기다리면서 회복했지만 60대 이상 분들은 그 손실을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죠. 두 번째 원칙, 안정성 70%, 성장성 30%의 황금 비율입니다. 세 번째 원칙, 분산 투자보다는 단순화가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이것저것 다양하게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니어가 되면 투자 상품을 너무 복잡하게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째, 관리가 복잡해집니다. 둘째, 위험 요소를 놓치기 쉽습니다. 셋째, 급할 때 현금화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65세 박 선생님은 은퇴 당시 3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더 많이 벌어야지 하는 생각에 복잡한 파생 상품이나 해외 투자까지 손을 댔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2년 만에 자산이 2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전략을 바꾸셨죠. 남은 2억 원을 이렇게 재배치하셨습니다.
예금 6천만 원 30%를 생활비와 의료비용으로, 국채 6천만 원 30%를 안전한 이자, 수익으로, 연금보험 4천만 원 20%를 매월 현금 흐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배당주 4천만 원 20%를 인플레이션 대응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매월 약 15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금도 안전하게 보존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직도 큰 집 한 채면 노후는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만으로는 현금 흐름을 만들기 어려워요. 집값이 올라도 생활비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관리비, 세금, 수리비 등으로 돈이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자산관리에서는 부동산 현금 흐름 상품의 조합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간구하고 있는 연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금하면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국민연금 그냥 의무적으로 내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현실부터 직시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54만 원입니다. 남성은 평균 69만 원, 여성은 38만 원 정도죠. 이 금액으로 한 달을 버틸 수 있을까요? 솔직히 어렵죠. 서울 기준 혼자 사는 노인 최소 생활비가 월 140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연금 3층 구조입니다. 첫 번째 층은 국민연금으로 기본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받는 종신연금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계산해 볼까요? 65세부터 83세까지 18년간 월 54만 원을 받는다면 총 1억 1,664만 원입니다. 이건 어떤 예금 상품으로도 만들어내기 어려운 금액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더 늦게 받을수록 금액이 늘어납니다. 65세가 아니라 70세부터 받으면 매월 76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두 번째 층은 퇴직연금으로 중간 다리 역할을 합니다. 퇴직연금은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면서 쌓아온 또 다른 노후자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하나 있어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마시고 연금으로 받으세요. 왜냐하면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도 더 많이 내고 한 번에 써버릴 위험이 크거든요. 세 번째 층은 개인연금으로 풍요로운 노후의 열쇠가 됩니다. 개인연금은 여러분이 직접 설계하는 부분입니다. 월 30만 원씩 20년간 불입하면 65세부터 월 1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많아요. 실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45세부터 월 30만 원씩 20년간 개인연금에 가입한다면 총 납입액 7,200만 원, 65세부터 받는 연금액은 85세까지 20년간 월 약 1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총 수령액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힘이고 시간의 힘입니다. 그러면 실제 사례로 설명드릴게요. 현재 67세인 이 선생님의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월 75만 원 5년 늦게 신청해서 증액된 금액, 퇴직연금 월 45만 원, 개인연금 월 80만 원, 총합이 월 200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서 연금의 진짜 장점이 나타납니다. 첫째, 인플레이션 방어 능력이 있어요.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올려줍니다. 둘째, 종신보장입니다. 90세, 100세까지 살아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셋째,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개인연금 불입 시에는 세액공제를, 수령 시에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많은 분들이 연금은 나중에 준비해도 되지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건 큰 착각입니다. 50세에 시작하는 것과 60세에 시작하는 것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50세에 시작 15년간 월 30만 원 불입 65세부터 월 90만 원 수령. 60세에 시작 5년간 월 90만 원 불입 65세부터 월 50만 원 수령. 같은 돈을 내도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바로 시간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연금은 지금 당장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내년이 아니라 이번 달부터 말이죠. 집 팔까? 유지할까? 부동산 자산 활용 전략. 이제 많은 시니어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가구의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5%에 달합니다. 쉽게 말해 재산의 4분의 3이 집에 묶여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집값이 5억이든 10억이든 그 집에서 매달 생활비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관리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돈이 더 나갈 수 있어요. 현실적인 선택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옵션 다운사이징 전략. 다운사이징은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해서 그 차액으로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3세 최 선생님 부부는 강남 아파트 8억 원짜리에 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니 너무 크고 관리비 부담도 컸어요. 결국 4억 원짜리 지방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차액 4억 원을 어떻게 활용하셨을까요? 2억 원 안전한 예금과 국채의 투자 월 약 60만 원 이자 수익, 1억 원 개인연금 일시납월 50만 원씩 10년간 수령, 1억 원 생활비 및 의료비 비상자금. 결과적으로 주거비는 줄이면서 매월 110만 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운사이징에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환경 변화 스트레스, 의료 접근성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거주 지역 변경으로 인한 적응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옵션 주택연금 활용.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정부 제도예요.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보면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1주택 또는 1주택 소규모 부동산 보유. 실제 수령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65세 부부 6억 원 아파트 기준으로 종신형 매월 약 111만 원 평생 보장, 확정기간형 10년간 매월 약 183만 원. 여기서 중요한 건 집값이 떨어져도 연금액이 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부부 모두 돌아가신 후에 집값이 대출 잔액보다 크면 상속인이 차액을 받을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김 선생님 사례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72세 김 선생님은 5억 원 아파트에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국민연금 80만 원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서 매달 적자가 났죠. 주택연금을 신청하신 결과 매월 93만 원 추가 수입 확보, 총 월 수입 173만 원 국민연금, 80만 원 주택연금 93만 원, 적자 해결 및 여유 있는 생활 가능. 주택연금의 장단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점: 집에 계속 거주 가능, 매월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 정부 보증으로 안전성 높음, 상속 걱정도 상당 부분 해결. 단점: 자녀에게 온전한 상속 어려움, 이사의 자유가 제한적, 대출이자와 보증료 부담. 어떤 선택이 더 나을까요? 이건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판단 기준을 제시해 드릴게요. 다운사이징이 적합한 경우, 현재 집이 지나치게 클 때, 지방 이주에 거부감이 없을 때, 자녀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고 싶을 때, 주택연금이 적합한 경우, 현재 거주지에 애착이 클 때, 이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피하고 싶을 때, 의료진이나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 살 때. 마지막으로 중요한 조언 하나. 어떤 선택을 하든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고 전문가 상담도 받아보세요. 특히 주택연금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삶의 터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노후 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기도 하죠. 현명한 선택으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시길 바랍니다. 의료비와 긴급자금 관리 노후 리스크 대비책. 이번 챕터에서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의료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평균 의료비가 약 470만 원입니다. 월 평균 39만 원 정도죠. 하지만 이건 평균일 뿐이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나갈 수 있어요. 의료비 부담의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로 설명드릴게요. 69세 정 선생님의 경우입니다. 평소 건강하게 지내시던 정 선생님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시술과 한 달간 입원 치료가 필요했어요.
총 치료비가 2,800만 원이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 부담금은 560만 원.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퇴원 후 재활치료비, 약가, 정기검진비까지 합치니까 추가로 월 30만 원씩 계속 나가더라고요. 첫 해에만 총 920만 원의 의료비가 들었습니다. 정 선생님 말씀이 평생 모은 돈이 병원비로 한 번에 날아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를 활용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건강보험에는 본인 부담 상한제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소득 하위 50%는 연간 123만 원 상한, 소득 상위 30%는 연간 246만 원 상한, 소득 상위 20%는 연간 369만 원 상한. 이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건강보험에서 돌려줍니다. 하지만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자동으로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실손보험의 중요성입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채워주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정 선생님이 만약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총 본인 부담금 560만 원 중 약 450만 원을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줍니다. 실제 본인 부담은 110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실손보험도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래도 큰 병에 걸렸을 때의 경제적 타격을 생각하면 필요한 투자입니다. 세 번째는 민영 건강보험 활용하는 겁니다. 암보험, 치매보험 같은 특정 질병보험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가장 의료비가 많이 드는 질병은 암이고 평균 치료비는 3천만 원 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두 번째가 뇌졸중인데 평균 치료비는 1,500만 원 5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큰 질병을 앓으신 대부분이 치매 증상을 겪으시는데 연간 1,800만 원 3,600만 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이런 질병에 걸리면 의료비뿐 아니라 간병비, 생활비 부담도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니어분들을 위한 긴급자금 관리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비상금 통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금융 전문가들이 권하는 긴급자금 규모는 시니어의 경우 12개월분을 권합니다. 왜 그럴까요? 젊을 때는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하면 대출을 받거나 일을 더해서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시니어는 그런 선택지가 제한적이거든요. 실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긴급자금 목표 2,400만 원이 됩니다. 이 돈은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예금이나 MMF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71세 김 선생님 부부의 실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김 선생님은 평소 긴급자금으로 3천만 원을 따로 모아두셨어요. 어느 날 부인이 낙상으로 고관절 골절상을 입으셨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했는데 수술비와 재활비로 총 800만 원이 필요했어요. 다행히 긴급자금이 있어서 다른 투자 자산을 건드리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긴급자금이 없었다면 주식이나 펀드를 급매해야 했을 텐데 그때 마침 주식시장이 좋지 않아서 큰 손실을 봤을 거예요. 의료비와 긴급자금은 없으면 좋겠지만 있어야 안심인 영역입니다. 건강할 때는 의료비가 아깝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아프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게 훨씬 낫습니다. 특히 긴급자금은 단순히 돈을 모아두는 게 아니라 선택의 여유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급할 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지만 만약을 위한 준비도 게을리하지 마세요.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 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